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CHTV를 늘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죠. 그리고 사계절 가운데 겨울을 흔히 인생의 말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꽃이 떨어지고 열매도 다 수확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이 마치 늙고 병든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꽃은 꼭 겨울에만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꽃이 채 피기도 전인 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여름에 꺾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내 꽃이 떨어질지 몰라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를 모시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장례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8년입니다. 맞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 네. 또 바깥에 멀리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특히 또 고향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부모님들 올해는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듬뿍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2018년이 이제 새롭게 네.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첫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네. 좋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참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사석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지만 뭐 장례 보험이고 뭐 장례를 어떻게 하면 잘 치르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은 아무래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많이 보고 그렇죠? 경험하다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것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도 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드문드문 해주셨는데 오늘 뭐 새해 첫 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얘기도 좀 하죠. 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니면 부모님께 대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후회를 안 하고 싶죠. 누구나가. 그런데 이 후회를 할 때는 벌써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부터도 그 많은 10년, 20년 내지는 3, 40년 된 40살 된 우리 자녀들 다시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포기할 수 있고 또 많이 그런 후회를 하지만 제가 보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 후회를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반성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태아 때부터 아기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많은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일들을 갑자기 이제 그렇죠. 갑자기 잡으려 그러면 참 어렵거든요. 아이고 이제 뭐 나이 먹고 나면은요 안 돼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오래된 나쁜 습관 같은 거를 고치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일로 작은 일로 이제 뭐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불 번지듯이 확 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너무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 시간에도 많이 겪고 있는데 새해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하고 내가 먼저 반성하면서 손을 내밀면 부모님이 그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식인 우리들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은 늘 자녀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렇죠. 못마땅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단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또 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틀리고 예,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 이건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사실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늘 많죠. 네, 이제 그런 맞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먼저 잘못했다 네. 얘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부모하고 자녀들의 관계는 항상 부모는 이제 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다 성공해야 돼. 또 항상 건강해야 돼.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똑같은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될 텐데 사실 미국 이민 생활 자체가 뭐 렌트비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다 보면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말 과연 얼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 아이들한테 잘 부모의 역할을 했을까? 전혀 아니거든요. 저부터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런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몸이 이미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네. 쉽게 어떤 빠른 음식 이제 사들고 가서 그냥 간단하게 때우거나 이러다 보면은 많이 건강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며느리나 뭐 사위를 탓할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잘해서 잘 남편한테 아들한테 잘 해줬으면 우리 이렇게 건강이 안 망가졌을 텐데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네. 또 반대로 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많은 거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먼저 그 좀 도와주고 며느리도 딸처럼 또 사위도 아들처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 물론 부모님의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희생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또 스스로 또 이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애한테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정말요? 네. 와, 그 쉽지 않은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오히려 네네. 자기가 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된 따님이었나요? 거예요. 아드님이었나요? 아들이요. 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화해가 한번 이제 있고 나서는 정말 뒤끝 없이 가까워지게 그 뒤로. 됐거든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민 사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네네. 그럴 때 이제 자녀들이 가끔 좀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꼭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부모님께 나를 위해서 고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네. 또 미국에 온 것 자체가 자기 의지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네가 이러느냐 이거는 사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무릎까지 꿇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 진심으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했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어떤 나의 요구, 뭐 내가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막 그 애한테 화를 내고
또 일이 잘 되고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면 막 마음 안에서부터 신바람이 나고 정말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잘해주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막 그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 뭐 이렇게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 네. 집에 들어와서 그 내 의지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이렇게 허그해주고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빨리 안 해?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막 손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물론 뭐 저는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말로 언어 폭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더니 의외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고생하는데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그게 아이가 이제 몇 살, 아드님이 몇 그때가 살 이제 때였나요? 고등학교였어요. 네, 고등학교. 한참 사춘기인데.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말썽 안 들이고 뭐 귀걸이 같은 거 이제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 무비스타 같은 애 우리 아들 이래가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20년 뭐 오래전이니까 한국 아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벌써 이제 조금 이상하게 보죠. 나쁘게 보죠.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 멋있어요. 멋있다. 그러고서는 그 귀걸이를 버려요. 누가? 제가 몰래 멋있다고 해놓고서는. 네네. 그럼 애가 막 귀걸이를 찾아요. 찾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 애가 정신이 없니? 그럼 또 하나 가서 사. 그리고 이제 또 돈을 줘요. 그렇게 주면 또 애가 사갖고 왔는데 네. 그러면 또 버려요. 그래서 아니 좀 잘 기억을 해놓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독을 해야 돼요. 이제 처음에 귀를 뚫고 나면. 네. 그래서 이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귀가 막혀가지고 이제 시간 지나면 그 구멍이 막혀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났는데 또 그때 이제 한창 청바지 넓은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팬티 보이는 거 애들이 막 밑에 이렇게 내려서 뭐 네, 예. 어떨 때 아이들이 걸어가면 이렇게 확 베껴오고 싶은 충동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청바지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보다는 20불이면 샀었어요. 청바지가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 13인치 넓인데 일부러 16인치를 샀어요. 더 넓은 그 폭이 넓은 거를. 근데 아이가 반나절도 못 입고 무겁잖아요. 네.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였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반나절 못 입고 그냥 너무 덥고 무겁고 그래서 못 입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탁소에 가서 고쳐줄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대학교 때 전부 다 노란 머리를 염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너 정말 무비스타 같은 애? 그 아이가 벌써 염색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룹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앨범을 내는데 전부 다 노란 머리를 염색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촬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날로 이제 다시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다고 진심으로 해줬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애들 내 친구들 다 쫓겨났어. 아빠한테 머리통 한 대씩 다 맞았는데 너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엄마만 나한테 멋있다고 그랬어. 그러고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조금만 참아주고 그 아이의 편이 돼주면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잘 이겨냈죠. 아니 오늘 프로그램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인데 자녀교육 전문가, 상담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제 그 경험을 또 자녀를 키워셨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들의 눈으로 비춰 볼 때는 우리 자녀가 정말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런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데 이 아이가 왜 갑자기 그 기브업을 했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그런 우울증 같은 거 하나의 병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그런 관심 같은 거 말 한마디 아닌 거는 아닌 줄 알지만은 아닌 것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녀를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두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정말 부러워했어요. 이 아이의 그 부모님이. 그런데 정말 인류 대학교 나오고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깔끔하게 그 살았던 아이가 그렇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니까 저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남의 눈에 굉장히 나쁜 짓 하고 나쁘게 보여도 부모는 내가 난 자식은 네. 어쩔 수가 없지 안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 아이의 길을 꺾기보다는 오히려 더 올려주고 반대로 이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참 행운이시다라는 생각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행운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디 가서 참 쉽게 들을 수 없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네.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오늘은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장례 보험 얘기도 네.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서들, 서류들 어떻게 보관하는지 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CH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마리아 장례 상담가님이 그동안 매주 월요일 새벽에 라디오 1650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새해부터는 요일과 시간대를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매주 월요일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 매주 주일 새벽 6시 30분에 이제 라디오 1650, 1650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마리아님의 장례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